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을 올려드리는 김영계 실장입니다. 2025년 1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되면 2월 초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가까이 긴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2025년의 업무는 2월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드리는 이번의 컨셉은 2025년도에 호치민시에 대해서 그리고 넓게는 베트남에 대해서 좀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시중에 나와 있는 2025년을 밝게 보는 기사들을 모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호치민시 그리고 넓게는 베트남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2025년 1월 8일 날 베트남 VN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에서 베트남의 GDP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트남 로컬 신문에서는 베트남의 GDP가 올해 2025년에 8에서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신문이죠. 인사이드 비나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또 신문을 만들어줘서 저희 교민과 그 다음에 온라인 신문을 받아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인사이드 비나에서 올려주신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저희 한국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자면 베트남 올해 경제 성장률 최고 10% 목표, 내년부터 두 자릿수 계획, 이렇게 내용이 들려 있습니다. 올해 최소 베트남은 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요. 가능하다면 이를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총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 및 제도 마련과 정부 조직 축소 개편을 통해 국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혁신 스타트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별도 기관과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와 호치민시의 국제금융센터, 그리고 다낭시의 자유무역지대 등을 꼽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동나이성의 롱탄국제공항, 호치민시 떤선역 공항의 제3여객 터미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의 제2여객 터미널, 그리고 남북고속철도, 그리고 호치민과 하노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축, 그 다음에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연내 고속도로망 3,000km, 해안선 도로 1,000km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이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큰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베트남에서는 2025년에서 2030년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도 지금의 2025년과 2030년이 됐을 때에는 굉장히 그 가치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식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14일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3년 베트남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지역 5곳을 선정하였는데요. 그곳에는 호치민시, 하노이, 빈증, 동나이, 하이퐁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베트남의 도시 5대 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녹색 라인은 2023년이고요. 분홍색 라인은 202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베트남의 가장 큰 경제 규모는 호치민시가 되겠고요. 남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도 하노이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부 빈증성이고요. 네 번째는 남부 동나이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이폼 북부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2020년에서 2025년 초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에는 누가 보아도 좀 명확할 정도로 하노이 쪽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였죠. 이제 또다시 2025년에서 2030년까지는 남부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이 이동을 할 텐데요. 역시 베트남의 경제는 남쪽, 호치민시와 빈증 동나이 요 삼각형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사이공 해방신문에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이고요. 본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자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베트남에서 특히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시의 2025년 1인당 GDP, GRDP 같은 경우에는 8,500달러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호치민시의 인구 1,000만 명에서 그중에 중상 이상의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과연 GDP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1인당 GRDP는 2025년 말까지 8,500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 사회투자 자본은 GRDP의 평균 약 35%를 차지할 것이고, 이번 기사와 함께 저는 베트남 호치민시의 부동산을 투자할 때 특히나 베트남 호치민시의 GDP가 10,000불 이상, 12,000불 평균을 넘기 전에 저는 호치민시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4년부터 2015년을 겪었고 2015년부터 지금 2025년을 제가 겪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 또는 20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에 제가 겪었던 20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지는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 네 번째입니다. 부동산 소식 4. 이번 신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베트남에서 유명한 신문 VN 익스프레스에서 가지고 온 신문인데요. 해당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날 신문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호치민시는 왜 이렇게 다 비싸냐? 호치민시 사람들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냐?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호치민시의 부동산 가격이 한국 분들이 10년 전 또는 5년 전에 들였던 부동산 가격과 지금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또 어디서 수입이 생기는가에 대한 좋은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신문을 캡처해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24년 한 해에 베트남에 들어온 외환 송금액, 전 세계 130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서 살고 일하는 약 600만 명의 베트남인 해외 근로자로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으로 송금을 하는 한 해의 금액이 지난 2024년 같은 경우에 약 160억 달러,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23조 4,84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외에서 매년 들어온다고 합니다. 해당 송금액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금액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해외 근로자들 또는 해외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들어온 외화 금액만 해도 한국 돈으로 23조 4,800억 원 정도가 들어온 것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문기사 소식 4와 함께 4-2를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온 송금액 중에서도 호치민시로 들어온 개인이 보낸 외화 송금액이 96억 달러, 14조 1,580억 원이 순수 호치민시로 들어왔더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2023년 대비 1억 4천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고요. 지난 3년간 호치민시는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송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에서 호치민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거의 54%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오세아니아와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액은 각각 20%에서 4% 이상 증가했고 유럽에서만 현금 흐름이 오히려 1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송금액을 주식시장, 주식, 생산 및 비즈니스, 그리고 서비스 및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께서 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베트남의 급여 수급자의 소득만 가지고 호치민시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2025년 호치민시를 알리는 그리고 베트남을 알리는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재미있는 신문기사가 있어서 여기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당 신문기사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베트남의 온라인 뉴스에서 제가 카피를 해온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있는 제목을 보시자면 베트남의 GDP 2029년에 싱가포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2024년 12월 29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영국의 경제 및 경영연구센터 CEBR에 따르면 베트남의 GDP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2029년에는 싱가포르를 앞지르고 6,76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영국 기관인 CEBR은 베트남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지역 동료들에 비해 강력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베트남은 경제 확장에서 많은 아세안 이웃 국가들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지금 현재는 낮지만 2026년까지 아세안 6개의 국가 중 4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2026년이면 불과 내년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1월이고요. 내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베트남의 호치민시 경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사회를 저희가 들여다보는 저희 뉴스 기사 이번에 6번째 소식은 베트남의 도시 경제 신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2025년의 부동산 시장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신문 기사는 2014년 12월 29일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통계청의 총국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 이전과 같은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2024년 12월 20일 HSBC 글로벌 리서치 팀은 2024년 베트남 경제 성장 전망을 GDP 6.5%에서 7%로 높였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6대 강대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하여 베트남까지 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JETRO 일본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60% 이상이 아세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2024년 마지막 몇 달 동안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2025년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메트로폴 2TM, 셀라돈시티, 메트로스타, 롯데 에코 스마트시티 2TM 같은 8개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법적 장애물들을 제거하였다. 즉 인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기사의 막바지 부분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각각 이제 투자 개발사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막혀있던 그런 제한 같은 경우에도 풀어주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1월 10일 한국어 잡신문 인사이드 비나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국어로 기사를 내주셔서 저희가 편안하게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 운영 추진 금융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금융센터 설립 계획 초안이 나왔는데 연내 호치민시에 그리고 다낭에 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2년 2년간 인구 대비 암호화폐 투자자 숫자에서 베트남은 21%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5월 발표된 싱가포르 가상자산 결제 업체 AAA의 조사에서는 인구 대비 베트남 암호화폐 투자자는 21.2%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으로 유입된 디지털 자산 총액은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라고 하는데 이 1,200달러라고 하게 되면은 약 176조 9,76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네, 베트남을 이해하고 호치민시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이번에 저희 신문 기사를 모아보는 소식으로 7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베트남의 주식 부자, 부호 20인의 명단을 뽑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베트남의 주식 부호 1위는 베트남 빈그룹의 회장님이신 팜녀뽕 회장님이시고요. 이분은 1968년생입니다. 여기 도표 쭉 20명 안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여기에 두 분. 첫 번째는 빈그룹의 회장님이시고 17번으로 되어 있는 17번째 이분 팜투흥이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팜녀뽕 회장님의 와이프,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와이프 되시는 분은 1969년생이십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서 빨간색 표가 굉장히 눈에 띄시죠? 여기에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테크홈뱅크입니다. 5번은 테크홈뱅크 회장님이신 호홍안 회장님이시고요. 1970년생입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970년생이시고요. 테크홈뱅크 회장의 와이프,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하게 되면 가지고 계신 지분은 마산그룹과 테크홈뱅크의 지분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13번 공동 13위 같은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테크홈뱅크 회장님의 두 자녀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크홈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6위입니다. 테크홈뱅크 바로 밑에 있는 6위인 마산그룹의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마산그룹의 주식과 테크홈뱅크의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테크홈뱅크의 이야기를 할까요? 테크홈뱅크는 저희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과거 2015년도에 비놈 센트럴파크와 비놈 골든리버를 분양을 할 때에도 빈그룹의 중도금은 다들 어디에 넣으셨나요? 테크홈뱅크에 넣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도에 비놈 센트럴파크, 만세대가 되는 비놈 센트럴파크와 그 옆에 있는 비놈 골든리버 같은 경우에도 호치민시에서 테크홈뱅크에 중도금을 납부하고 테크홈뱅크에서 대출 신청을 주도적으로 하였죠. 테크홈뱅크의 회장님이 지금 1970년생이시면 물론 빈그룹의 회장님도 1968년생이고요. 10년 전에 이 두 분의 나이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젊으셨죠. 심지어 테크홈뱅크의 두 자녀분은 1995년생과 2001년생입니다. 베트남은 굉장히 젊습니다. 회장님도 젊고 대표, 사장단도 젊고 특히나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에는 빈그룹의 비놈스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진행하면서 테크홈뱅크와 인연을 맺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세리 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세리 홈스의 그랜드 마리나 사이공이라든가 그리고 2025년에는 더 글로벌시티가 있는데요. 이 모든 마세리의 상품이 바로 테크홈뱅크와 연관이 있습니다. 테크홈뱅크의 회장님과 마세리 그룹의 회장단에는 혈연 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테크홈뱅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빈그룹의 비놈을 소개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비놈스를 몰랐습니다. 빈그룹에는 비놈스가 있고 빈컴이 있고 그리고 빈펄이 있고 등등등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을 굳이 했어야만 됐었죠. 그로부터 2년 뒤에 빈그룹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외국인조차도 빈그룹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5년 1월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2026년이 지날 경우에는 또한 많은 분들이 마스테리 홈스라든가 특히 테크홈뱅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치민시의 부동산 뉴스 이어지는 소식 8번째입니다. 그동안 호치민시와 베트남의 오랜 수건이었던 호치민시의 남부 끝자락 건저 국제 환적항 건설에 관하여 드디어 베트남 총리의 투자정책 승인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소식은 2025년 1월 17일에 발표된 뉴스 소식입니다. 지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호치민시 중심지는 이쪽이고요. 떤선엿 공항, 지금 현재 있는 국제공항은 이쪽,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규 롱탄 국제공항이고요. 지금 호치민시가 이렇게 가면은 동쪽 방향이 되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남쪽 방향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넓은 땅이 건저현인데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것이
지금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바로 옆에 있는 요곳은 붕따오성인데요. 바리아 붕따오성 굉장히 인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요 노란색 지역 여기 있는 이곳이 까이맵 항 위치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건저 환적항이 생기게 되면 까이맵 항과 함께 이쪽에 한 곳에 몰려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신문뿐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한국어 신문인 인사이드 비나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보기 좋게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베트남 총리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호치민시에서 제출한 건재한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정책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면적은 571헥타르 면적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은 2027년, 그리고 최종 완공은 2045년으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는 기사 하나를 제가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식 8-1인데요. 제가 소식 8번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건저 지역 개발에 대하여 최근 수상과 빈그룹의 회장이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어서 그 소식도 함께 신문에 실렸습니다. 해당 신문은 또이째 신문에 2025년 1월 19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지금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는 이 도로가 호치민시 중심부에서 건저현으로 가는 도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인공위성 지도에서 보시기에도 호치민시 4군과 7군 야베를 넘어서 가시다 보면 이렇게 밀림 지역으로, 여기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태보호 지역도 이쪽에 있는 만큼 밀림 지역을 거쳐서 가는 이 모든 것이 주소지상으로 호치민시 건저현 위치입니다.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주된 것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시 중심지에서 이 건저현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데 지하철 노선을 만드는데 이 지하철 노선의 공사는 빈그룹에서 직접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빈그룹은 자체 비용으로 건저까지 지하철 노선을 연구하고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호치민시는 빈그룹에 2025년 1분기까지 이 지역을 하는 전기버스 시범 운영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호치민시는 4월 30일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저 교량 건설도 계획 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 9번째입니다. 9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 투자 자본이 베트남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해당 기사의 내용은 2025년 1월 17일자입니다. 한국어 신문인 아시안 데일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베트남어 신문과 한국어 신문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보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아시안 데일리에서 요약해준 내용을 저희 함께 읽어보면 싱가포르부터 한국까지 베트남에 몰려드는 글로벌 자본, 그리고 경제개혁과 지속가능성, 베트남의 무기, 그리고 베트남 글로벌 투자 허브로의 도약,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미래를 주도할 엘도라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사의 끝부분을 저희 함께 읽어보면 베트남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적 성장과 개혁의 노력은 이 나라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허브로 자리 잡아가는 신호탄이다. 해당 9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모은 이 소식들을 전체적으로 함축해준 기사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호치민시와 베트남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문 기사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자료를 통해서 아직 베트남을 모르시는 분들, 베트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물론 틀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 더 다른 베트남에 이런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좀 더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시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많은 금액 차이를 가지고 있고 10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 그 다음에 20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1세대, 2세대, 3세대 등등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호치민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문 기사들을 한번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호치민 부동산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을 올려드리는 김영기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